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을 진행할 원요셉 전도사입니다. 허석 시장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환영 인사말에 저는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꿈꾸고 왔습니다. 행복은 소통에서 출발한다고 안내하셨는데요. 행복을 1번으로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허석 시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덕신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사님과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들어오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제 동생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서수연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편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남들이 좀 제법 괜찮다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좋은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지 않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제가 전두환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 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는 급기야 인천에 가서 공장을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적을 당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땠을까요? 저도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이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도하셨어요. 제가 제적을 당하니까. 이 대학을 보냈더니 아들놈이 공장을 다니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다시 순천에 와서는 10년 동안 노동상담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을 보냈습니다. 저는 종교와는 정말 담을 쌓고 살았었는데요. 2007년 크리스마스 때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살았고요. 1년 동안 전국을 병원을 전전하면서 살리려고 했는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저 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2010년이 될 때까지. 동생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와서 스님들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시고 수녀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많은 또 그 종교인이 아닌 분들도 와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14년째 되는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식물이 인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준 것은 고마운데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딱 10년 가까이 되는 2016년 1월에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엎어졌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도 안경을 써야 됩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걷다가 엎어졌는 그 안경이 깨져버린 거예요. 집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라면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놀래요. 근데 엎어져서 안경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경악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2번 쓰러졌답니다. 저는 분명히 한 번밖에 기억을 못했는데 내가 한 번 쓰러져서 일어나더니 좀 이따 일어나더니 다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해라. 근데 제 안경이 어떻게 됐냐면요, 양쪽으로 부러졌는데 이쪽이가 상처가 딱 나서 이게 추리를 해보니까 한 번 딱 깨지고 이게 덜렁덜렁 하면서 다시 엎어지면서 이쪽을 딱 긁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또 집사람이 거짓말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번 쓰러져 가지고 뭐 기절을 했든지 아무튼 저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깨어나 가지고 가다가 또 쓰러진 거죠. 이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보름쯤 뒤에 제가 순천 수정교회에 다닙니다. 수정교회 연말에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는데 성경책에 넣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께서 신방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말씀 카드를 좀 알려주면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부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뽑은 거예요, 연말에. 근데 1월 중순에 제가 사진 찍으면서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이걸 읽는 순간 제가 지금도 그러는데 막 전율이 오는 거죠. 물론 제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집사람이 목격했던 제가 쓰러졌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일어나서 또 쓰러졌던 이 상황이 저는 분명히 정신을 잃었다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한번 저는 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정했던 저에게 뭔가 경각심을 불어 넣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한 2달쯤 뒤에 제 집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암도 뭐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가족 중에는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항암 치료할 때 6개월 동안 집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람 속옷을 빨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내 집사람이 내 속옷을 빨아줬을 텐데 그것은 당연하게 내가 여겼고,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집사람의 속옷을 빠는 것이 생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제가 외쳤던 게 뭐였겠습니까? 저는 평등을 외치면서 세상을 살았고 청춘을 바쳤는데 이게 정말 헛된 주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머리가 이렇게 한 구식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발 기계 바리깡을 사실은 차에다 싣고 다녔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자고 있을 때 확 가서 빠지기 전에 밀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미장원에 데려가서 아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빡빡 밀어주세요. 그때 집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여성성의 상실, 또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을 절제했을 때 사실은 물질적인 것인데도 이 여성성의 상실이 매우 클 것이다. 저는 병원에서 집사람하고 6개월 동안 같이 지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깨우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은 저에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1월이었고 3월부터 가을까지는 집사람의 관계가 평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밖에서는 정말 평등한 것을 강조하다가 집에만 오면은 가부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잘했는데 집에 오면은 설거지 한 번은 안 했습니다. 빨래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재빨래도 안 하는데 저는 2016년 1년이 정말 중요한 저에게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깨우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전남 최초로 하게 되었고 많은 호응을 얻었고 2018년에 사실은 제가 정치하려고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순천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시장이 된 게 아니고 저는 시청에서 2천여 명의 공직자 가운데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구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 저는 평등을 강조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이 시장이 돼가지고 애매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 시민과 함께 더욱 평등한 순천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솔직한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장으로서 꿈과 비전은 무엇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고 진행했으며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뭐든지 최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순천에 보시면은 정말 최초가 많습니다. 이번에 순천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5개 시군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서남산은 산사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산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2018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역시 2018년에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이걸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바로 순천시입니다.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 명동에 가면은요 유네스코 회관이 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그 1층에 24평을 순천 홍보관으로 빌렸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달 월세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명동 한복판에 24평입니다. 한 달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크게 부르십시오. 1억? 와, 이게 오늘 전도사님이 통이 크신 분인데 8천만 원. 덕신교 역시 좀 규모가 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천만 원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요 라고 합니다. 월세가 8천만 원인데 석 달 동안 제가 무료로 빌렸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순천시가 유네스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순천이 생태를 근간으로 해서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서 정말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증기기관, 기차를 개발해가지고 공간과 공간이 연결된 것이죠. 제가 어제도 수원을 갔다 왔는데 이 먼 거리를 옛날 같으면 한 달 갔다 와야 되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공간과 공간의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런 전구의 개발이죠. 옛날 같았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자야죠. 해지면 자야죠.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 불을 켜놓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시간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또 획기적으로 발달하는 것이죠.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의 개발입니다. 인터넷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연결한 것입니다. 연결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인터넷이 발달한 1980년대 이후 지금 불과 40여 년 됐는데요. 휴대폰만 봐도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 휴대폰이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개발로 뭐와 뭐가 연결될까요? 가상현실과 현실의 연결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요즘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현실의 연결이죠. 저는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이제 5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5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삶과 죽음의 연결입니다. 가장 마지막 연결인 것이죠. 꿈인지 현실인지 가상과 현실의 연결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과 죽음의 연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긍정적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밖에서 잘 주장 못하는데 오늘 덕신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5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영생의 시대다. 그것은 교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처럼 엎어졌다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저는 이게 5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삶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순천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사실 말하기 힘든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교회에서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전파를 해야만 순천시가 성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이 2013년에 정원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 습지를 저와 같은 시민운동한 사람들이 막아낸 것입니다. 조례호수공원도 막아낸 것입니다. 개발로부터 저지를 한 것입니다. 순천만 습지와 도시의 중간에 에코벨트를 만든 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2015년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 되었죠. 2023년 저는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2033년에도, 2043년에도, 2053년에도, 2063년에도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할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박람회는 행사가 아니라 도시를 재생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은 공간의 확대입니다. 순천시 전역에서 박람회를 하고요. 주최의 확대입니다. 순천 시민 모두가 박람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개 읍면동에 시민정원 추진단을 만들고 누구나 저마다의 정원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주제어가 정원에 삽니다. 부주제어가 나만의 정원입니다. 정원을 만들 한 뼘 땅도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라도 정원을 만듭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박람회를 끝나고 국가정원 1호가 나온 것처럼 2023년 박람회가 끝나면 정원도시 1호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재명을 도와주세요. 대신 뭘 도와드릴까요? 해서 정원도시법을 추진해라. 해가지고 지금 안민석, 순천도 아닌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거기 5선입니다. 정원도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이후에 정원도시 1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순천이 되는 것이죠. 국가정원 1호가 있는 도시, 정원도시 1호, 우리 순천 시민은 정원에 삽니다. 이 환경 자체가 느림, 여유, 멈춤, 힐링 어떤가요? 어떤 도시가 떠오르겠습니까? 제가 어제 수원에 가서 수원시장, 양천구청장, 창원시장, 당진시장 같이 포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느림, 멈춤, 여유, 힐링 어떤 도시가 떠오를까요? 당연히 이구동성으로 순천인 것이죠. 그래서 순천 시민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행복한 것이고요. 마음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5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행복한 순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청춘을 바쳤는데요. 제가 평생 추구하는 것은 평등과 또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장이 나서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는 도시, 직접 민주주의의 도시. 잠깐 시간이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2분 더 해도 되나? 우리 덕신교회 교인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구속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 몰래 이사를 가버렸어요. 가지고 풀려나니까 집이 어디 가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내려와가지고 사실 봤습니다. 아파트 옆으로 철길이 지나가니까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때 제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촌에서도 교장 선생님 한다면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위원장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대책위원장을 우리 아버지가 맡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철도 공사인가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철길을 공중부양을 시켰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모이세요 하니까 몇 퍼센트나 모였을까요? 그 아파트 주민이 거의 90% 이상 모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폭락하냐 좋아지냐 이게 있는데 90%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발표하니까 막 박수부 갈채가 막 엄청났죠. 근데 한 명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장식장 있잖아요.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장식장이 원목이었는데 지금 실제 아파트 입주해 보니까 이게 원목이 아니고요. 이게 합성목이에요. 압축목.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꾸려서 알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체를 다 원목으로 바꿨습니다. 그 아파트 건설한 사람 이익 많이 벌려다가 오히려 손해가 됐죠. 왜냐하면 이거 폐기하고 원목을 새로 줘야 되니까. 이것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목공이었어, 목공.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하니까 막 난리가 나고 막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랬는데 또 한 분이 위원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그 변기가 KS 2780이었는데 실제 들어와 보니까 KS 13220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가 차이가 얼마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버지가 이것은 좀 다르다. 장식장은 드러내면 되는데 변기는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주부만 있으면 공사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일단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문을 했습니다. 교체를 원하는 데만 하기로. 그런데 오기로 한 50% 이상이 교체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아파트 어떻겠습니까? 그거 뜯어내는데 돈 들고 다시 하는데 돈 들고 이중으로 돈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처럼 앞에 있는 시장이나 이 위정자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말 없는 다수가 훨씬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하나로 모아내면 슈퍼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가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가 되어서 시민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농로 포장해달라고요. 어르신들이 저 부탁합니다. 시장님 이쪽에 농로 좀 포장해주세요. 부탁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로를 포장해주면 고맙다고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돈으로 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라고 해도 사실 고맙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네, 시장님 시정과 비전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순천시에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순천시의 비전에 어떻게 참여하고 생태 중심 도시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 교인인지 조금 덜 참 교인인지 많이 덜 참 교인인지 아는 자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청춘을 바쳐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면서 평등을 부르짖고 좋은 사람으로 막 이렇게 포장이 되어 왔는데 정작 집에 가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하고 누워있다가 밥상 차리면은 밥 먹는 이런 모습일 줄을 밖에서는 누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집사람이 암투병 할 때 제가 깨우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뭔가 좀 하나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갈구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갈구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끼리 서로 환한 미소로 대하는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넉넉한 인심으로 대해서 그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생으로 오게끔 인도하는 것이 교인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교회니까 말씀드리지만 순천을 성시화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앞에 2명, 3명만 전도하면은 사실은 끝나는 일인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참 교인인가 아닌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교회에 있어도 참 교인이 아닐 수 있고요. 교회 바깥에 있어도 참 교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기점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물론 우리 덕신교회는 100% 참 교인이 다 계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만 제 수정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신교회와 수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참 교인이 되어서 한 사람 앞에 2명, 3명만 전도를 한다면은 정말 순천은 제가 뭐 직접 민주주의 이러고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말려들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봤는데요. 1박 2일 동안 봤는데 물론 이제 각본에 짜여졌지만 그 어르신이 구슬 하나를 딱 이정재에게 지어줄 때 뒤는 몰랐으니까 그때의 느낌, 그리고 2인 1조라고 하니까 안 보신 분은 전혀 감이 없죠. 2인 1조라고 하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편이 됐는데 부부가 한 편이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양보했을까? 남편이 살아남았는데 아내가 양보를 했겠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악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2023년 박람회의 부주제가 나만의 정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뼘 정원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땅만 있어도 내 집에 내 동네에 있어도 그곳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 땅도 없으면, 한 뼘의 땅도 없으면 자신의 마음속에라도 정원을 만들자,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덕신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순천의 교인들이 한 20%,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마음의 꽃밭을, 정원을 가꾼다면 그냥 겉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환한 미소, 넉넉한 인심. 저도 아직 그 경지에 달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일교회에 가가지고 한 번 봤어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전에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일교회 그 홍 목사님이 초청해서 갔는데요. 입구에서 제가 10년, 20년 전에 알고 지내던 선배님인데 딱 봤거든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요. 마음이 아주 편안한 느낌이 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이분은 그동안 상당한 기도를 했구나. 상당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구나.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신교회 교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또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스케일이 큰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1억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계시니까 정말 좋은 마음의 꽃밭을 가꿀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덕신교회도 생태 중심 도시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플로어에서 미리 올라온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시장님 괜찮으시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프랑스에 가면은 웬만한 도시에 트램, 그러니까 도시 내에 전기 열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 트램을 이용하면은 여행도 쉽게 하고 이동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차로 이동하면은 더 복잡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트램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천도 생태 중심 도시로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그 수원에서 했던 회의가 그겁니다. 아태 도시 정상회의, 그 지방정부 수장들이 모인 시장들 모임인데요. 그게 탄소 중립을 위한 시장 아시아 태평양 시장 국제회의였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화상으로 같이 함께 했는데요. 제가 거기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광양에서 혹시 오셨거나 여수에서 오신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에서 연간 탄소 배출량은 3,500여만 톤입니다. 3,800여만 톤. 여수시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4,500만 톤이랍니다. 우리 순천시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251만 톤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탄소 중립 2050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무슨 굴뚝 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도시 시장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당진 시장은 탄소 괴물이라고 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저감 방법은 가장 앞서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소 자동차를 보급을 해가지고 일정 영역을 딱 정해놓고 여기는 전기 수소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모빌리티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딱 그런 영역을 정할까 싶습니다. 국가정원이나 습지는 노 플라스틱 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비닐봉지도 옥수수 전분으로 하고요. 커피 테이크아웃에도 이게 전부 다 플라스틱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정원에 가면 들고 온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옥수수 전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종이 재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카이큐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하자마자 포스코에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1,367억 원을 딱 물린 거예요. 제가 쫄 줄 알고. 그런데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엄청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쫄지 않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거꾸로 1,367억 원을 물어내기는커녕 거꾸로 80여 원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도 거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요. 왜냐하면은 우린 투자한 게 하나도 없고 감가상각비 없고 이자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부채도 전부 포스코에서 갚고 우리 완전히 그대로 그냥 공짜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저쪽에 갈대열차 연결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시내 구간으로 연결하자. 낮추든지 높이든지 해서 순천역과 저쪽에 순천대학교 쪽으로 해서 시내 구간에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면 스카이큐브도 살고 도심의 교통체증도 살고 탄소 저감에도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거 역시나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스카이큐브가 막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인수를 하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쉽지 않아서 내년에 그러한 판을 벌일 생각입니다. 친환경 운송 수단이죠. 그리고 이달 16일부터 넥스포인 순천이라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순천에서 열립니다. 그곳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의 협조를 구해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자벌도 쪽으로 운전사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걸 선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15일 날 자벌드가 개장이 됩니다. 이곳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순천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비전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트램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시키셨으니까.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영양사거리 시장 가보셨나요? 거기에 가보면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노점상가 그 가게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많고. 동부상설시장. 예, 맞습니다. 사고 위험도 많고 안전과 위험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우리 순천시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덕신교회 교인 여러분들 가운데 동부상설시장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혹시 서운할지 모르겠는데요. 난전이라고 하죠. 이 노점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수천 년까지는 아니겠지만 1000년 넘는 고민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유기전이라고 이게 이제 동부상설시장의 상가죠.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상가에 세금 내는 상가죠. 유기전 앞에 난전이 막 하니까 유기전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는 세금 다 받아가고 이 사람들을 왜 단속 안 해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난전을 금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때 금난전권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그런 법까지 만들었을 것인가. 근데 저는 동부상설시장 앞을 지나면은 제가 그 근처 사니까요. 난전이 오히려 생태계로 보면은 생물학적 종 다양성, 오히려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싹 정리되고 깔끔하면은 깨끗할 것 같지만 왠지 건강해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깔끔 떨다 보니까 뭐 아토피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흙도 좀 먹어보고 뭐 만지는 것은 기본이고 다만 이 난전이 노점이 선을 넘어서서 점점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면 인도를 너무 많이 장악해서 안 되니까 제가 그 노점연합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자율적으로 좀 규제를 해라. 선을 그어놓고 요 이상 넘어가지 말자. 또 어물전이 있으면 냄새 나니까 장사 끝나면 깨끗이 좀 정수하자. 이런 몇 가지 서로의 그 규제를 스스로 한다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차를 피하는 게 아니고 차가 사람을 피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의 불편함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시민로의 그 옛날 맘모스 극장 앞에 시민로를 보면은 제가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람 중심 거리입니다. 차가 더 잘 다니겠네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데 조만간에 거기서 푸드 앤드 아트 페스티벌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외국 영화 보면은 막 사람 바글바글 하는데 차가 서서히 빵빵거리면 안 되죠. 서서히 사람들이 좀 하면은 가는 이런 거. 이게 기분 나쁘면 돌아가야죠.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고 자전거가 우선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당장 과도기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불편함을 조금만 더 감수하면 정말 쾌적한 도시가 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상설시장 일대는 저는 좀 약간 생태계로 본다면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좀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혹시 정말 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말씀은 꼭 해야겠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시민이 건강하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시장이 뭐 공무원들만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민원창구에 있는 한 분이, 또 이 덕연동 사무소에 있는 한 분이 몸이 불편해, 막 짜증이 나, 머릿속도 짜증이 나. 그러면 민원인에게 환한 미소로 정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거의 엉망진창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몸과 마음이 정말 날아갈 듯 자유로워야지, 평화로워야지, 비교인이라고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굴이 쫙 광채가 나고 여유로워 보여주고 편안한 이런 느낌으로, 야, 저 교회 다니더니 정말 사람이 정말 따뜻해졌어, 편안해졌어,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이만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제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해주겠습니다만, 민원인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더 이쪽에 물 한 잔 드십시오, 또는 이것은 이런데요, 또 자세히 안내를 해줄 텐데, 그냥 너무 실무적으로 대하면 정말 맘먹고 민원을 보러 왔는데 너무나 좀 답답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내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내 자녀다 라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어떨까?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아들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부모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저 사람에게도 제가 제 동생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누군가 가슴 아픈 누가 가족이 있겠고 안타까운 구석이 있겠구나라고 안다면 내가 막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그런다고 제가 성인 군자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천을 많이 못해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 모두가, 또 특히 교인들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순천은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운 도시가 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어디 있고 뭐 노동자가 어디 있고 뭐 경찰이 어디 있고 다 그건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도시 순천을 꿈꿔봅니다. 네, 시장님 열정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덕신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하실 텐데요. 저희 탕자의 귀향 액자와 덕신예수,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증정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허석 시장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들으셨는가요?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뵙고 제가 저희 교인들이 순천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쭙더니 방금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인끼리 환한 미소 보이듯 교회 밖에서도 환한 미소 보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 순천국가정원 박람회 준비하면서 한평정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저희가 작년 7호부터 25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한평정원을 교회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쉼, 숨, 섬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저희 교회 주변 요 옆길까지 정원을 지난해 꾸렸는데요. 미리 2023년 국가정원박람회 축하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한평이 없으면 마음의 정원이라도 가꾸십시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정원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의 정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한평 정원을 가꾸시고 순천시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이사천 연가 사모님 이렇게 간병하시면서 간병일기를 쓰셨는데요. 10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 사무실에 비치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강사들 모실 때 강사료를 준비하는데 시장님께서 사양하셔서 저희가 부득불 탕자의 귀향과 조그만 선물로 대신했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허석시장님 모시고 순천시정과 순천이 꿈꾸는 아름다운 정원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이끄시며 애쓰는 시장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정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석시장님과 순천시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